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계속 억울하다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때는 술을 많이 먹고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에요. 그 첫째로 그게 잘못이고, 그게 사적인 아주 안 좋은 그림자들은 내가 정신을 놓으면 달라붙는 거예요. 내 가족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게 네 가족을 어떻게 지켜? 누구한테 썩내면 썩내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면 네한테 분명히 돌아서 너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말을 해서 상대를 어렵게 했다면 어렵게 한 기운이 네한테 돌아서 네를 혼낼 것이고, 갖추십시오. 길은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으니까 갖추십시오. 우리가 억울하면 네가 억울해요, 상대가 억울해요? 내가 본인이 억울한 거예요. 절대 억울한 거는 없다 이 말이죠. 네 생각이 네한테 그 단어를 붙이는 거다. 억울한 게 아니고 미치겠지. 내가 미치겠다 해야지 이 단어가 맞지. 억울하다라는 단어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내 어려운 일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왔는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계속 억울하다 하면서 살아요. 안 풀린다. 왜? 키를 잘못 잡았어. 미치겠다 참 익힌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줄 건데 자꾸 억울하다고 하니까 너한테는 환경을 줄 일이 없어요. 거꾸로 잡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억울 안 하고 싶으면 억울하다 하지 마라. 그때부터 일이 달라져요. 우리가 입에 붙은 말이라 그러죠. 맨날 한다 그러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놈 죽는 놈 없어요. 미치겠는 거죠. 그걸 죽고 싶다 그래. 내가 죽고 싶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죽고 싶지 않아요. 말을 하다가 씨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바르게 잡아줘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우리 정법 가족이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해갖고 내한테 온 거잖아요. 다 그래. 우리 정법 가족의 90%는 전부 다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도 했고 익하다가 지금 일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내한테 안 와요. 비메이크한테 누가 올까봐. 안 와. 그만큼 그렇게 절실해야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고 싶지 않는 것은 죽고 싶어갖고 죽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뭔가 길이 있으면 죽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죽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지.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질이 낮은 사람은 절대 안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이거는 질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 멋대로 안 돼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고 이 사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나는 죽고 싶다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질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질은 높은데 내 질에 맞는 이런 환경이 안 일어나니까 미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질 높은 교육을 받으니까 죽고 싶은 게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원망한다 그러죠? 원망이라는 건 지금 단어를 잘못 쓰는 거지.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원망스러운 게 놔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누구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교육받으니까 원망이 없어요. 왜? 본질을 아니까. 본질. 요게 지금 가면을 해놨죠. 죽고 싶은 가면을 쓰고 살아서 그렇고 본색. 본색을 알고 나면 안 죽고 싶어요.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벗겨. 요 책이 나왔으니까 이거에다가 갖다 대면 돼.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본색을 찾아라. 내 본색을 찾아보면 남을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잡혀요. 그게 교육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내 본색은 아주 질이 좋아요. 질이 좋은데 질 좋은 만큼 욕심도 많아요. 욕심이 많은 거를 내가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래 죽고 싶은 거거든. 남 탓하는 것도 욕심을 내 만큼 남 탓하는 것이고 내 욕심이 많아서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남 탓하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고 내가 욕심으로 살은 만큼 잘못된 거니까 억울해 하지 마라. 억울한 게 오래 가면 인자부터 병으로 돌아온다. 병. 그걸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 억울한 걸 내가 오래 갖고 가면 여기서 뭉쳐갖고 화병으로 돌아와요. 화병이 오면은 만병의 권원이 됩니다. 이게 화병이라는 것은 만병의 권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는 화병은 안 사라져요. 어떤 병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화병이에요. 우리 이 홍이 인간들 우리한테는 특히 이게 화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후병, 합병 여기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한테 합병이 잘 안 생기죠. 왜 안 생기냐? 전쟁에서 누구 두드리 맞아서 우리 아들 죽었는데도 합병이 잘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 몰라서. 생각의 질이 낮으면 화병이 안 나요. 생각의 질이 높으면 화병으로 돌아와요. 우리 질량이 좋은 사람들은 합병이 생기고 여기서 30%만 드러내도 합병은 안 생겨요. 질량을 30%만 드러내면 억울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억울한 거는 이게 꽉 찬 이 질량으로 내 멋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린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기운을 못 받으면 그때는 미쳐 돌아갑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모순이 그만큼 빨리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에너지를 못 받고 지금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고 이렇게 못 풀어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모순으로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죽을라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인생을 살을라 해야지 왜 죽을라 그러냐. 인생을 살 맛이 안 나고 그런 길을 지금 못 풀어나가니까. 그래서 죽을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누구 원망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억울하다 하지 말고 전부 다 내가 질량이 좋아가지고 이걸 질량이 좋은 만큼 뭘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억울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이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교육은 받아라. 교육을 받고 나면 억울함이 받은 만큼 없어집니다. 30% 교육을 받으면 30% 억울한 게 없어. 원망이 안 돼. 70% 받으면 70% 억울함을 없어. 억울한 게 없어. 그럼 우리가 100%이 교육을 받으면 100%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내가 억울하고 원망을 안 하고 내가 잘 다듬어야지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대한민국 사람한테 제일 많이 주었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연의 힘을 써야 되는 질량의 자연의 힘을 써야 되는데 질량 약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의 축복은 자연의 힘을 크게 쓸 수 있는 축복을 줬다. 근데 그걸 못 쓰고 있으니까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껏 다 쓰게끔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정법 공부를 같이 합시다. 사회가 판결을 할 때는 따라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걸 버틴다고 해서 더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어야 내 인생을 바르게 가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내 잘못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수습할수록 좋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덜 실려 있기 때문에 수습이 빠릅니다. 근데 내 쪽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상대가 괘씸한 거죠. 이럴 때 오기를 부립니다. 일은 잘못됐는데 오기를 부리면 조금 더 프로테지가 크게끔 내가 인자 처리해야 됩니다. 오기를 한 번씩 부릴 때마다 네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보태갖고 처리해야 되는 오기를 부린 만큼 자꾸 프로테지가 올라갑니다. 집을 내가 좋아서 샀을 때 팔라고 하니까 참 이거 가격을 작게 주려고 그래.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어, 당해가. 팔 때는 이걸 다 받고 싶네. 안 팔립니다. 내가 당연기 몇 프로인지를 빨리 생각을 하고 그걸 딱 내라 갖고 내놓으면 그러면 조금 팔리려고 합니다. 근데 딴 사람이 살 마음이 없는데 내가 급매물을 내놓으면 한 20% 떨어뜨리 갖고 내놓으면 빨리 나가요. 제일 빨리 나가려면 30% 떨어뜨리가 내놓으면 돼요. 네가 내놓을 때는 낮춰야 되고 네가 사고 싶을 때는 더 줘야 되고 이것이 자연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는 뭔가가 잘못됐구나. 지금 네가 밝히려면 그 깊숙이를 못 만지니까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잘못 안 했고 상대만 잘못했는 줄 알아. 하나, 사건이 왔다라는 것은 공동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합의를 붙인다. 이럴 때는 최고의 고마운 거예요. 빨리 처리했어야 돼. 합의를 붙이는데 괘씸해갖고 어거정거렸다. 이제는 내한테 무게가 실립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를 볼라 그러니까 처음에 합의를 봤으면 얼른 봐줬는데 그 다음에 무게가 실리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합의를 볼라 하니까 이제는 또 상대가 안 봐주네. 이래가 고생해야 돼. 왜? 한 번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고생해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지금 올 때 빨리 합의를 봐버리. 안 보면 여기서 또 실어줍니다. 실어준 만큼 요거 때문에 또 볼라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안 돼. 더 올려. 상대가 그래 나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나도 신이고 니도 신이고 자연의 움직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닌 짓을 하면 무게를 더 실어서 지금 처리해야 돼. 우리한테 사건이 돼버렸다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 있는 거니까 알라고 하지 말고 이걸 처리해놓고 손에 좀 봐놓고 그 다음에 푸십시오. 최고의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더 겪어보면 압니다. 그럴 때는 검사든 순사든 뇌를 조사하는 데서 내가 이렇게 하려 그러니 합의를 잘 보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내가 잘못이 있나 봅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 돌아섭니다. 이상하게 자꾸 끌고 가다가도 싹 돌아와요. 내가 돌아서면 이 사람 돌아서요. 근데 내가 미워하면 나를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어려움을 더 겪으면 우리는 어려운 데다가 무게를 더 실어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깨끗이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나면 그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가 손해본 거 다 들어옵니다. 자연은 그 일을 해주거든요. 너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자연이 보는 것이지 자연은 네가 미워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때 분별을 깔끔히 하고 잘못을 이해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열심히 내 일을 한다면 네가 필요한 거는 일로 다시 보내줍니다. 힘을 실어주고 다 해주니까 가감하게 처리하십시오. 하고 내한테 이런 일이 왔다는 건 분명히 그런 힘이 내한테 미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건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건 더 배우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네가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린 만큼 더 힘들어질 테니까. 사회를 존중하십시오. 그러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존중의 만큼 보답을 주면 이게 답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당신 한 사람 말을 듣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어난 걸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만약에 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고 판단이 나면 그걸 내가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한테 안 가져와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 것들이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지냐라는 거죠. 이 사회에 만연하게 잘못된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중에서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사회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 해서 돌팔매가 우리한테 날라올지 몰라요. 차 사고가 올지 세상에 잘못돼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 똥물이 튈지 이거는 모릅니다. 이게 모든 시민들이 지금 취약한 데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뭔가가 정신을 조금 호미하게 했을 때 이럴 때는 내한테 제일 걸리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술을 많이 먹고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에요. 그 첫째로 그게 잘못이고 그게 산은 말이죠.
흔들릴 때 붙는 거예요. 산은 뭔가 이게 사적인 아주 안 좋은 그림자들은 내가 정신을 놓으면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온 거거든요. 이게 온 건데 이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한테 우리 집안이 와버렸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도 많이 들고 하는데 비용을 누가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다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용도 다 없어져요. 모든 게 소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진을 할 거냐를 0.1mm도 10원 하나라도 그만큼 딱 들이고 나면 해결돼요. 아, 참 일이 희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에다가 돈을 이게 100만 원을 들여야 됐었어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진짜 들여야 될 돈을 안 들이고 딱 이래갖고 그냥 이래가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가 딱 나갈 일이 생기냐,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나가야 될 일이 생겨요. 병원에 눕든 어떤 시비에 걸리든 무슨 간에 무슨 이런 게 생기든 뭐가 휘말렸는데 해도 안 되다가 10원도 안 틀리게 1000만 원이 딱 들고 나니까 그냥 해결 나쁘는 거야. 왜? 네가 진짜로 해야 될 걸 안 하고 욕심을 지기고 피했을 때는 그것보다 정확하게 10배가 나간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소진돼야 돼요, 힘이. 요런 것들 우리한테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게 살면 정확하게 손해본다라는 걸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놔두고 이게 안 된다고 자꾸 요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도 그만한 아픔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하나를 포인트를 따주는 게, 시민으로서의 너 할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 사회 어려워진 것은 정확하게 너희들한테 똥물이 튀 들어와서 니를 어렵게 한다. 이게 지금 이 안 한 것이 15년 20년 됐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키울 때가 있고, 우리는 컸으면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의무를 행할 것도 같이 자랐음을 알라.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든 안 가르쳐줬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전부 다 우리만 잘 살라고 계속 가던 시간이 15년 20년이 됐으므로, 이때는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 있고 시궁창이 돼 가는데, 발 한 발 잘못 디디면 네가 당하고, 네가 정신줄 조금 놓으면 네가 당하고, 험한 일이 다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 나는 정신을 잘 차렸는데 카드를 잘 챙겼어요. 근데 피싱으로 해갖고 어디 나도 모르게 돈이 휠떡 나가붙네. 찾으려고 드니까 드는데 돈 들어가네. 결국 내한테 안 돌아와요.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방치한 만큼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당할 때는 정신을 바르게 차리면 그래도 이렇게 이 바른 곳을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호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만일이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우리는 이거는 당하되 다음에 더 큰 일은 안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누구를 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 검찰에 욕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르거지는 거는 아니에요. 호소를 해야 되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호소해야 되고, 호소도 안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지금 당해야 돼요. 왜? 나는 약하지 않느냐. 내가 약하거든요. 우리 가정은 약하면 강한 데서 어떻게 할 때는 거기에는 손쓸 방법이 없어요. 본인과 본인 가족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한 거하고 본인 가족들이 더 깝깝하고 더 답답한 거죠, 지금 이게. 왜? 이 본인을 방치해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아들을 방치했고 남편을 방치했고 형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 형제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방치하지 않았으면 술을 먹고 그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일 안 합니다. 무언가 어떻게 했든 나중에 파보면 방치한 게 있어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에 그런 한 자리에 내가 발을 디디게 됐고, 그런 것들이 엮이게 됐고, 이래갖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방치 현재. 그래서 지금 이 일 때문에 매달리 갖고 힘들게 지금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엮여 있는 겁니다.
안 엮였으면 나는 지금 연락도 안 받아요. 그런 걸 몰라. 어렵게 할 때 처리 다 내놓고 다 되고 나면 그때 연락 받아갖고 가봐.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더나. 이거로 끝이에요. 근데 이 엮인 사람은 정확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조금 있을 때 오는 사람은 조금은 니한테 엮기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많이 풀어야 될 때 그쪽에 소용돌이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그때 연락 받아가 와가지고 같이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돼 있고, 이렇게 해갖고 움직임도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고가 일어나고 안 나고 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집에서 한번 일어났다. 지금 일어난 게 다가 아니에요. 시작됐다. 우리가 누가 아픔이 왔다, 집안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건 시작됐다지 다가 아니라니까. 항상 어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병이 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행해서 오는 것이다. 요걸 잃으면 안 돼요. 이 점은 사기를 당해도 진행형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욕을 먹어도 진행형으로 와갖고 지금 욕을 먹었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바르게 처리를 안 하고 내가 뭔가 처리를 바르게 뭐라고 상대를 자꾸 탓하면 또 요건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딴 게 들어온다. 아픔이라는 거는 절대로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행해가지고 이제 시작한다. 집이 몰락하는 것도 시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풀 줄 모르면 결국 미련한 중생이라 몰락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땅을 치면서 진작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순응하고 말것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왔다면 만일에 이게 우리 집이 안 왔고 우리 이웃집에 왔어요. 이런 일이. 내가 이만큼 신경 쓸까요? 안 씁니다. 내 집에 와서 지금 이만큼 호들거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완 것을 우리는 같이 통감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면 인연을 만나도 기가 차게 또 잘 만나지고 이제부터 막 풀어주시고 막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네 앞에 인연이 있어도 눈이 감겨갖고 안 보입니다. 왜?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 됐다라고만, 잘했다라고만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이래 하는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보이죠. 무엇이든지 네 앞엔 다 있어요. 내가 눈을 가리면 못 보고 못 쏘고, 눈을 가리는 이유는 네 욕심 때문에. 네 잘못은 없고 남이 잘못이라 하니까 보일 것도 네 앞에 있어도 안 보인다. 요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렇게 하면 된다고 딱 해주면 될 낀데 요렇게 풀어준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때 우리는 큰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오신 분들, 내가 분명히 그러죠. 요런 자리에 이 경비를 쓸 수 있는 자체도 내가 어렵다. 이러면 이 자리 나오면 안 돼. 우리는 어떤 환경들을 내한테 준 것을 내한테 감사히 여기고 여기에서 머물어서 뇌를 갖출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갈 수 있는 경비 정도는 우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직접적으로 질량 높은 공부를 해서 더 올라가야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비용은 우리가 안 아낄수록 좋다. 그러면 안 아낀 만큼 우리한테 그만큼 노력한 만큼 그만한 질량을 우리한테 다시 오게 해줍니다. 근데 행편이 되기 어려운데도 뱁새가 항새 쫓아가는 거 있죠. 요래 되면 가래가 아파갖고 못 일어나요.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은 집에서 나가면 경비가 들고 경비가 들면은 내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반경만큼만 움직여야 돼요. 반경 자체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 너를 없게 해놨느냐면 움직이지 말라고. 안 움직이도 내가 공부할 길은 인터넷이 네 집에는 다 열립니다. 이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이 속에서. 여기서 정법을 만났으면 여기서 공부만 하려고 그래도 수없이 많아요. 경비 들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100일이고
1년이고 열심히 네가 공부해라. 공부하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희한한 인연법이 와요. 질량의 법칙. 숨어 있는 것 같아도 내 앞에 희한하게 나타나. 이래갖고 인연이 맺어지고 내 길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뇌를 갖추어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갖추어라. 모지려면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 나도 더 잘 살라고 생각하지 마라. 갖추어라. 이 사람은 말이죠. 어디 안 찾아가고 돈 들이고 공부 안 하고 산에서 17년 동안 쓰레기만 주면서 어디 한 자리를 안 벗어났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리 있으면 돈 안 들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돈을 들이갖고 뜨시려고도 안 해봤고 추워가 얼어 죽으면 얼어 죽게 해놨으면 얼어 죽는 게 맞지. 17년 동안 나는 쓰레기를 주면서 불함은 떼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모지렘을 싹 갖추게 됐어. 세상이 보인다. 인류를 다스리려고 지도자로 나왔어. 없다고 해서 내 못 갖추는 게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지 마라. 하늘에서 니를 없게 해놨을 때는 더 깊이 갖추라고 한 것이고 불평하는 자 너는 갖추지도 못하고 갈수록 힘들어진다. 내 가족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게 네 가족을 어떻게 지키나? 네 하나를 위해서 너는 노력을 해야 돼. 가족이 다 굶어 죽더라도 네 하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니를 갖추어야지 가족을 위해서 사라지는 기라. 모지르는 자는 가족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내 말 한마디가 가족한테 용기도 주고 내 말 한마디가 가족을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데 네 질량이 모지르면 가족을 더 실망만 시키지 어려우면서 절대 못 건지낸다. 갖추어라. 사람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가서 니한테 복도 오고 니한테 해도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네가 입에서 무슨 소리를 꺼내느냐 따라가지고 세상이 움직이고 네 앞으로 엄청난 환경이 에너지가 올 수도 있고 이 말을 아주 질량 없이 해가지고 니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이 법이 되는 시대.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썩내면 썩내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면 니한테 분명히 돌아서 너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말을 해서 상대를 어렵게 했다면 어렵게 한 기운이 니한테 돌아서 니를 혼낼 것이고 이제는 하늘이 니를 벌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돌아오게끔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뒤로 물러앉는 거예요. 공사 다 했으니까. 이제 하느님이 이 세상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뒤로 물러앉아서 너희가 의논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뒷받침만 해주지 너희를 절대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저렇게 끌고 안 땡깁니다. 앞장을 서갖고 끌어다 땡겨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죠. 신들이 끌고 가갖고 니를 잘 살게 해주는 법칙이 없어.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는데 뒤에서 힘만 대줄 뿐이라. 여기 후천시대고 이게 정법시대고 이게 홍익 세상입니다. 홍익 인간들을 지금 이때까지 키워놨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이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면 내가 공부하라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뭐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2끼 먹고 공부해라. 그래도 또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끼밖에 못 먹습니다. 1끼 먹고 해라. 공부를 하다 보니 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고 있거라. 절대 니를 죽게는 안 한다. 굶어 죽으면서 공부하는 놈 단 한 놈도 안 나옵니다. 네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너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니 너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산에서 수십 분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절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산 속에 사람 한 명 안 오는 데서도 내가 아무리 굶어서 내가 숨이 끊어질 때 정확하게 누구를 보내서 나를 살립니다. 이렇게 해가면 나를 교육시킨 거예요. 굶어 죽게 절대 안 한다.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굶어 죽게 한다? 절대 그런 법 없으니까 너는 큰 공부해야 되니까 그 공부를 안 하는 한 어려움 절대 안 풀어줘. 잘난 놈일수록 공부 질량을 더 좋은 걸 해야 돼. 잘난 놈일수록.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렵다 그러면 허구대는 멀쩡한 게 어렵다 그런다.
오행이 잘생기고 큰 사람이 내 짓을 못하면 내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남을 생각하지 마. 니부터 갖춰라. 갖추십시오. 길은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으니까 갖추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오해가 생기는 일이 생기면 말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이게 풀기가 조금 어려워진다. 이럴 때는 미안하다라고 얼른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풀라 그러면 안 되고 빠져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상대를 대하던 게 조금 숙이고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내 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전에는 내가 낯뛰던 게 안 낯뛰고 조금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미안해하는 느낌을 상대한테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 할 일을 찾아서 하면서 조금 점잖해지고 조금 이렇게 자중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되냐면 슬 다가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었다면 에너지를 서로가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꼬이고 나니까 지 할 일만 이래 하면 고개를 조금 숙이고 그러면 에너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요 사람이 에너지가 좀 모질해. 그럼 여기 사람 나놓고 어디 찾으러 안 가요? 여기로 다시 온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말을 섞어야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같이 요리 있다고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말을 섞어갖고 주고받는 데서 에너지가 온단 말이죠. 탁한 말을 주고받으면 탁한 에너지가 들어올 것이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서로한테. 이래가 서로한테 상생이 되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친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자중을 하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와요. 올 때 그때 차 한잔 하면서 내가 그때 미안했노라고 요래하면 아니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알고 들어오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왜? 꼬인 데는 3대 7의 법칙으로 꼬였거든. 내가 미안해서 풀라고 하던 사람이 요 사람 70%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풀 길이 없으면 내가 자중하고 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30%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소리 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네가 이해를 못한 것도 질량이 모질해서 그런 것도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30% 내가 자중하는 만큼 다가오니까 다가오게 되면 여기서 내가 미안했노라고. 미안하다 하려 그래도 자중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미안해야 되는 거지. 네가 금방 잘못했다고 안다고 가가지고 풀어풀락 하니까 안 풀린 거거든요. 뭘 잘못했는데 이 가면 답 없어요? 근데 뭘 잘못했다고 와? 이게 꼬이는 겁니다.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라고 내가 사과를 하고 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조금 내가 자중을 하면 참 내가 이래가 잘못한 게 살살 꺼내 이게 만져진단 말이죠. 이게 노력이거든요. 노력을 한 가운데 노력을 어느 정도 조금 자중하고 있으면 이게 그때가 되니까 온 거예요. 와시면 요때는 내가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지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이거는 바르게 미안하다 하는 거거든요. 요때는 내가 30%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내가 미안하다. 지도 미안한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톡 튀나와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대화가 되고 앞으로 조심하겠노라고. 미안하다고. 이래갖고 합의가 갖고 딱 하니까 이제부터 기운이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위축됐던 게 확 살아나죠. 의논 잘 되고 하는 거 잘 되고 이제 막 기가 차인 거예요, 이게. 여기 친구고 여기 지인입니다. 프로가 나가는 방법들을 몰라갖고 더 꼬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서로가 인생에 힘든 일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몰라서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상대하고 말릴 일이 없는 거죠. 서로가 조금 잘못 이래 갈 수 있어요. 하나 이걸 잘 공부하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풀어내버리면 엄청난 기운이 생성됩니다. 이게 한번 커버리죠. 우리 사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큰 일을 해도 되는 기운으로 성장을 해서 남이 봐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래서 막 기운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한다고 한불에 하는 것은 이건 금방진 것이다. 내가 사과를 하고 풀라 그러면 깊이 생각한 연후에 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하는 거는 이거는 옳은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풀리지 않는다. 요래 됐던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은 표현은 해놓지만 이걸 안 받아줄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말은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닌 것은 이렇게 표현만 딱 해놓고 우기지 마라. 상대가 안 받아들일 때는 안 받아들이게끔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누명을 쓰면 누가 답답해요? 쓴 놈이 답답하죠. 내 잘못이 있어서 누명까지 온 겁니다. 누명일지라도 내가 접근을 안 해야 될 걸 했다라든지 너무 갇혀 가야 되지 않을 걸 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있은 거니까 이것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한마디 해놓고 못 받아들이면 그대로 나는 자성을 하고 내 일을 하면서 있으면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바르게 닦고 있으면 누명은 벗겨진다. 내가 열심히 하면 벗겨집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이걸 아니라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더 말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못 벗깁니다. 이거는 영원히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이렇게 탁 하고 이게서 안 믿어주고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말은 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할 일 해라. 그리고 이 누명을 쓰게 된 내 환경을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항상 짚어가면서 상대들이 누명 씌운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다. 이면 환경은 일어날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찾아야 돼. 내가 이걸 공부를 해놔야 다른 사람의 멘토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있어야 되게끔 내가 만들었고 그거는 풀어야 되게끔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내가 열심히 내 공부하면서 자성을 해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 누명이 벗겨진다. 이때는 상대들이 미안하다라고 오게 돼 있고 아니다라고 내가 미안하다. 이런 환경이 되게끔 만드는 내가 미안하다라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답답한 건 네가 이때까지 답답한 거니까 이거는 네 잘못으로 인해 갖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 잘못임을 분명히 그때 인식을 시키고 미안하다라고 요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이거는 엄청난 신용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항상 반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바르게 행했을 때는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졌던 것도 그 보상을 분명히 크게 받아서 올라가게 돼 있지. 그래서 뭐든지 내가 아픈 사람은 네가 잘못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잊지 마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이거는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네 잘못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방식이 있든 그걸 못 찾은 것이니까 찾도록 노력하고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요거는 미워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